통합과학 15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3단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3단원의 단원명은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수업 주제는 바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우리말로 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스템은 2개 이상의 구성 요소가 모여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은 여러 개의 작은 시스템들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영어로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태양계는 태양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행성, 위성, 소행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과 행성, 소행성, 많은 위성들은요 서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태양계,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커다란 시스템 안에 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는 작은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또 이 태양계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즉, 지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또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도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있어요. 이 생명체도 마찬가지로 체내에 엄청나게 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생명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커다란 태양계, 솔라 시스템 안에 선생님이 몇 가지의 시스템을 또 얘기했죠? 3가지 얘기했죠? 역학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그래서 이번 3단원에서는요, 이 3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지구 시스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지구계라는 용어로 배웠어요. 이 지구 시스템은 총 5가지의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을 딛고 사는 땅과 관련된 지권, 그리고 물과 관련된 수권, 공기와 관련된 기권,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와 관련된 생물권,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까지 포함한 외권,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지구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5개의 권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체제가 바로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5개의 권역에 대해서 조금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직권이에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직권입니다. 직권은 지구 겉부분과 내부 구조를 포함한 개념인데요. 선생님은 이 직권을 설명할 때 항상 삶은 달걀에 비유를 합니다. 삶은 달걀의 가장 바깥쪽에는 항상 무엇이 있죠? 매우 얇고 단단한 껍질이 있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가장 바깥쪽에는요, 얇지만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각의 물질의 상태를 써보면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고체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각은요, 2가지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두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두께를 비교해보면 대륙 지각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더 두껍습니다. 그럼 해양 지각은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대륙지각에는 산도 막 있잖아요. 높이 위로 올라가 있을수록 아래로도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굉장히 뚱뚱하고 두껍겠죠. 반면에 해양지각은 굉장히 얇습니다. 이번에는 밀도를 비교해 볼 건데 두께와 달리 밀도는요. 대륙지각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해양지각의 밀도가 높습니다. 해양지각이 이렇게 얇은 대신 굉장히 빽빽하게 압축이 되어서 밀도가 높고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은 주로 어떤 암석들로 되어 있냐?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주로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삶은 달걀의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오죠? 달걀 흰자가 나오죠. 이 달걀 흰자는 삶은 달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껍질과 같은 지각 아래에는 달걀 흰자와 비슷한 멘틀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이 멘틀이 왜 달걀 흰자와 비슷하냐면 지구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멘틀은 지구 부피의 약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죠. 자, 그리고 이 멘틀의 물질의 상태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지각은 딱딱한 고체였죠. 멘틀도 고체입니다. 고체이긴 고체인데 멘틀은 유동성이 있어요. 지각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온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일부 물질들이 녹아서 유동성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멘틀의 물질의 상태는 고체이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유동성 고체이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삶은 달걀에 흰자까지 벗겨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노른자가 있죠. 이 달걀의 노른자와 같은 것이 지구에서는 핵에 해당합니다. 자, 이 핵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게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어떤 물리량들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거거든요. 자,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요, 여러분들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증가하겠죠. 이건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지난번에 원시지구의 탄생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밀도가 높은 철과 니켈 같은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한다. 그리고 나머지 산소와 규소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위로 떠서 멘틀과 지각을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바로 이 핵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핵들은 공통적으로 무거운 물질로, 밀도가 높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철이나 니켈 등. 자, 그런데 지금 핵을 왜 핵과 내핵으로 구분을 해놨죠? 자, 굳이 핵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둘의 물질의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물리량이 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증가하냐면 바로 온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자, 물질의 상태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면 점점 어느 쪽으로 물질의 상태가 변하게 돼요? 네, 점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쪽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각은 고체였어요. 그런데 멘틀로 내려오니까 온도가 좀 더 높아져서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이 있는 고체예요. 그런데 이제 왜 핵까지 내려오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물질들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액체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내핵까지 더 중심으로 내려가면 온도 더 높아지겠죠. 그럼 기체가 되냐? 그건 아니고요. 자,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지만
같이 높아지는 물리량이 또 무엇이 있냐면 압력이 있습니다. 이 온도와 압력은요, 둘 다 공통적으로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량입니다.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한다 그랬어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한다 그랬죠? 반면에 압력은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럼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떤 상태에 가까워져요? 네, 고체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 간의 간격은 고체에서 가장 좁고요. 액체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고 기체에서 가장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럼 압력이 가해지면 점점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요. 그러면 고체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 지구 중심부로 가면 이 내해까지 내려가면 온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압력이 너무너무 높아집니다. 압력이 너무너무 높아지면 얘네들이 완전히 압축이 된 거겠죠. 그럼 물질의 입자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지만 압력도 너무 높아서 이 내핵 같은 경우는요, 이 입자 간의 간격이 좁아져서 물질의 상태가 고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핵을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권의 구조와 간단한 특징 설명해 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자, 이렇게 지구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직접 땅을 이 내해까지 파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지진파를 흘려보냅니다. 지진파가 이 지구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데, 자, 특정한 구간에서 속력이 크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진파를 흘려보내서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유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권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기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권은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공기층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하냐? 바로 지표면에서 높이로 1000km까지를 우리는 기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기권은 기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기체는 매우 작고 가벼운 분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분자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권을 구성하는 기체, 공기들의 대부분은요,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이 지표면 쪽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30km 사이에 99% 이상의 기체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는 게, 이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가지고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겠죠. 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이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는요, 3가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 3가지의 용어를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아예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에는요, 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류가 있고, 그리고 복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을 조금 설명해 보면, 전도 같은 경우는 물질과 물질이 서로 접촉함으로써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후라이팬을 선생님이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열이 지금 후라이팬에서 선생님 손으로 전달이 된 거죠. 접촉을 통해서 열이 이동했습니다. 이게 전도에 해당해요. 자, 그리고 대류는요. 대류는 물질의 접촉이 아니라 어떤 흐르는 물질, 기체나 액체 같은 흐르는 물질을 타고 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기를 통해서 열이 이동한다. 이거 대류고요. 물, 해수를 통해서 열이 이동해요. 이것도 대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사는 뭐냐면, 이러한 매개체들이 하나도 없이, 매개체 없이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복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구의 기온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는 지구로 이동을 할 때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할까요? 바로 복사의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주는 무슨 상태라고 부르죠? 진공 상태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실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니고요. 거의 진공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에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가 있다고 이미 배웠어요. 하지만 우주의 넓은 공간에 비해서는 그 기체 분자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대류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이 되기에는 기체의 분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주는 거의 진공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전도나 대류가 아니라 복사의 방식으로 지구에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하죠. 자,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은 아까 얘기했듯이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가지고 4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아래쪽에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감소하는 대류권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번에는 바로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성층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다시 온도가 점점 감소하는 중간권이 나오고요. 그 위에는 이제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열권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층에서 이러한 온도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대류권부터 볼게요. 대류권은 지금 지표면에서 가장 이제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층이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과연 이 열을 방출하는 것이 태양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복사 에너지가 오면, 열 에너지가 오면, 자, 지구는요, 이 열 에너지를 흡수를 했다가 얘네들을 다시 열 에너지로 재방출을 합니다. 지구도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럼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지표면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권에서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표면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감소함으로써 온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온의 분포가 형성이 되면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여러분도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따뜻한 공기는요,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습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려고 해요? 위로 뜨려고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져요. 무거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대류권의 기온 분포를 보니까 아래쪽에 무슨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럼 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자, 위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져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공기들이 연직으로 순환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층의 이름이 대류권이겠죠. 그런데 이 대류권에는요, 이 대류 현상과 더불어 이 대기 중에 뭐가 많냐면 수증기가 굉장히 많아요.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수증기가 있어요. 그럼 수증기가 같이 올라갔다가 모이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물방울로 응결을 해서 떨어지면은 비가 되고요. 추우면 눈이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상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류권에서는요, 대류현상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수증기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대류권은 약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정도까지에 해당하고요. 그 위로 가면 이제 성층권이 나와요. 근데 이 성층권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기온 변화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했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한 20-30km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자, 여기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자, 오존은요, 화학식 O3예요. 산소 분자 하나에 이제 산소 원자 하나 더 붙어서 자, 만들어지는 기체입니다.
이 오존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양에서 오는 이 복사 에너지에는 자외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고 온도도 높은 인체 생명체에 유해한 그런 파장의 빛이 있어요. 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존층은.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죠. 자외선은요, 굉장히 파장이 짧기 때문에 온도도 높고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이 자외선을 흡수한 오존층 때문에 이 대기는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성층권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 때문이다? 네.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 때문이다. 참고로 이 원시 지구에서 오존층이 생겨남으로써 우리 그전에는 수생 물 속에서만 생물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존층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됨으로써 이제 육상에 육지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층권 얘기했고요. 자, 이 성층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한 50km 정도까지에 해당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중간권이 형성이 됩니다. 중간권은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다시 하강을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자, 아까 대륙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감소함으로써 온도가 감소한다고, 기온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높이 올라갈수록 계속 기온이 감소해야 맞는데 어떤 변수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죠? 오존층이 등장을 했죠. 이 오존층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낮아져야 할 기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권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는 더 이상 오존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온도를 높여줄 어떤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에 도달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그냥 감소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이 중간권도요. 대륙권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럼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 내려가려고 해요. 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네,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륙권과는 달리 이 중간권은요, 공기가 이제 대륙권보다는 많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희박해요. 그럼 수증기가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중간권에서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중간권에서 유성이 관측이 됩니다. 유성은 어떤 우주에 있는 천체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대기와 마찰을 하면서 타면서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자, 이런 유성이 중간권에서 관측이 될 수 있다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80km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기권은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까지죠. 근데 고작 80km까지에서 세 개의 층이 모두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920km는 다 전부 다 마지막 층인 열권에 해당합니다. 이 열권은요, 기온 변화를 보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 분명히 지구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은 감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높아지면 누구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어요? 네,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은 감소하지만 대신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흡수할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기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선생님이 아까 기권에서 대기는 어디에 주로 밀집되어 있다고 했어요? 네, 지표면 쪽에 아래쪽에 밀집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열권에는요, 대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 대기가 희박하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종이처럼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대기가 희박하면 나올 수 있는 특징이 바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이 대기라는 것이 사실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안쪽에 머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기온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권 같은 경우는 이런 열 에너지를 가둬둘 수 있는 기체가 대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 태양빛이 사라지게 되면 밤이 되면은 이 열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적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열권에서는요 오로라가 관측이 됩니다. 이 오로라는요 여러분들 태양에서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무엇이 불게 되냐면 태양풍이라는 게 불게 돼요. 이게 태양에서 대전된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는 건데 이러한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까지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아무 곳이나 이 태양풍 입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극지방으로 몰리게 돼요. 그럼 이 태양풍의 입자들이 극지방에 몰리면서 지구의 대기와 마찰을 해서 특유의 빛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오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라는 아무 데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극지방에 가야 볼 수 있고요. 그럼 오로라가 나타나는 층이 바로 열권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5가지의 권역 중에서 직권과 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판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수권,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